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백년허리 개정 정보판 출판 준비 관계로 한 주 쉬었습니다. 바라기로는 3월 중으로 책이 나오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에 새로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왜 척추 디스크가 얼룩송아지인지, 척추 디스크가 유전적인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척추 디스크가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50대 초반 엄마와 20대 초반 아들이, 그러니까 모자지간이 외부 병원에서 허리 MRI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허리가 아파서 두 분이 같은 날 오셨습니다. 근데 그 MRI를 양쪽을 열어보는 순간 아주 깜짝 놀랐죠. 왼쪽이 50대 초반 엄마고요. 오른쪽이 아들인데 그 허리 MRI 속의 이 디스크들의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 1, 2번 요추 사이에 있는 이 디스크가 어머니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종판이 손상이 되어 있고 아들은 위로 손상이 되어 있는 것만 좀 다르지만 굉장히 흡사하게 종판이 깨진 상태고요. 그 아래로 내려가 보면 4번, 5번 디스크 탈출이 엄마가 이렇게 탈출이 되어 있고 아들도 이렇게 똑같이 탈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들에 비해서 엄마는 디스크 내부 수액에 이 퇴행이 돼서 색깔이 좀 거무튀튀하게 변하긴 했습니다. 그 밑에 5번, 6번 디스크를 보면요. 탈출도 있고 좀 손상이 된 이 모양도 종판의 모양도 비슷하게 변해 있으면서 상당히 유사한 모양입니다만 어머니는 확실히 여기저기 종판이 깨진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어머니의 허리에서 더 많이 보이긴 하나 굉장히 닮은 그런 허리 디스크를 보이는 것이죠. 이 두 어머니와 아들의 MRI를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귀도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모양이죠. 바로 얼룩송아지가 어머니인 얼룩소를 닮듯이 허리 디스크의 모양도 아들의 디스크 모양이 어머니를 그대로 닮아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비교적 흔히 봐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고 아들이고요. 비슷한 정도의 탈출과 손상이 있는데 물론 어머니가 아들보다는 더 오래 사셨으니까 이렇게 하나 더 손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 사이의 이 전방전이증은 선천성인 게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60대 중반의 어머니였고 이 친구가 30대 중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룩송아지가 어미소를 닮듯이 아들의 허리 디스크가 어머니의 허리 디스크를 닮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있는데요. 이 미셸 베티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일란성 쌍둥이들 중에 남자 형제들만 모아가지고 평소에 허리 힘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형이고 동생은 거의 앉아서 일을 한다든지 동생은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하고 형은 운전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직업이라든지 생활 패턴이라든지 혹은 뭐 형은 운동을 아주 과격하게 하는데 동생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평소 생활에서 허리 쓰는 정도가 너무너무 다른 두 형제가 일란성 쌍둥이인 경우만 모아가지고 MRI를 찍어봤더니 이 오른쪽에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 결과가 바로 이제 백년허리 개정 정보판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보시면 요게 물리적 부담입니다. 허리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 빨간 색깔이. 그 다음에 노란색이 나이죠. 이건 허리를 아무리 많이 쓰고 적고 쓰는 것보다 나이가 훨씬 더 디스크 퇴행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이야기고요. 더 흥미로운 것은 가족적 특성, 그러니까 이게 유전적 특성이 해당이 되죠. 이 부분이 훨씬 더 초록색이 훨씬 더 큽니다. 허리를 많이 쓰는 것보다 나이 들어가는 게 허리에 더 많은 퇴행을 가져오고 그 두 개를 합친 것보다 2배, 3배 이상이 가족적 특성이 중요하다. 이 유전적 특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왼쪽 막대 그래프는 상부 요추 디스크입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디스크들은 별로 힘을 안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스크 퇴행이나 손상이 별로 안 생기는 부분이니까 더욱더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곱게 늙어가는 편이고 이 하부 요추 디스크들 4번, 5번 혹은
5번, 6번 디스크는 굉장히 손상을 많이 받고 부담이 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뭔지 모르게 설명 불가한 어떤 요인이 이만큼 크더라 하는 아주 흥미로운 결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4번, 5번, 5번, 6번 이 하부 요추 디스크 손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적 특성이나 나이나 뭐 이런 물리적 부담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크다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희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척추위생으로 얼마나 허리를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디스크가 퇴행되고 손상되는 데에 있어서 나이보다 유전적 특징이 더 중요하다는 그림도 하나 이번에 들어갑니다. 77세 남자 환자분, 디스크가 굉장히 두껍고요. 종판이 미끈하고 탈출이 거의 없죠. 거기에 비해서 37살 남자인데 종판이 여기도 깨지고 여기도 깨지고 다 깨지고 디스크 자체가 굉장히 얇습니다. 이 친구는 체중이 100kg가 넘는 아주 몸이 건장한 친구였는데요. 몸은 정말 초대형 롤스로이스 같은 그런 몸인데 허리 속에 들어가 있는 충격 흡수 장치가 굉장히 얇게 타고난 것이죠. 또 이분은 79세 여자분인데 마찬가지로 두꺼운 디스크에 미끈한 종판에 탈출도 거의 없는 여기 하나 있네요. 상황이지만 이 34세 여자 환자분은 디스크도 얇고 종판 손상, 섬유륜 손상, 탈출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토록 나이보다 체질이 중요해서 자기 몸에 맞는 내 몸에 맞는 척추위생, 내 몸에 맞는 생활 패턴,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왔던 22세 남자 환자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도 나이 22살인데 종판이 많이 손상이 돼 있고요. 아주 약한 허리 디스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왔을 때 이미 허리가 많이 아프고 이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백년허리 1판을 보고 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허리 디스크가 손상이 심할 때는 이런 운동이 허리를 더 아프게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다리 벌리기를 할 때는 가능하면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게 허리에 부담이 적다. 누워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2달 후에 재진을 하러 왔을 때 이제 많이 좀 통증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물어봅니다. 저한테. 배밀기 푸시업은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배밀기 푸시업이 뭐지? 맥켄지 신전 동작의 마지막 단계에 배를 땅에서 밀어내는 거 그걸 이야기하나? 그렇다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하고 생각했다가 그래도 항상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정확하겠죠. 그래서 젊은이 그러지 말고 나한테 배밀기 푸시업 하는 거 한번 보여주게나 했더니 이 친구가 진료실에서 보여주는 행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냥 배만 미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를 이렇게 완전히 구부렸다가 밀었다가 다시 구부렸다 밀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허리 디스크가 손상이 있는 이 친구처럼 손상이 심한 경우는 굉장히 해롭습니다. 디스크를 많이 찢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서 허리 운동은 자신한테 주어진 체질과 자신의 디스크 손상 정도 또 손상된 디스크가 힐링이 되는 아무로 가는 그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아주 정밀하게 취사 선택되어야 됩니다. 이 친구처럼 디스크가 선천적으로 약하고 당장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허리를 스트레칭하는 그 어떤 동작, 심지어는 다리를 스트레칭하는 동작조차도 해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근력 운동을 할 때도 어떤 근력 운동 동작이 허리에 부담이 크고 어떤 근력 운동 동작이 허리에 부담이 적은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자신의 체질과 자신의 디스크 손상 정도 힐링되는 상태에 맞춰서 정확한 운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